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르노 삼성이 최근에 르노코리아로 이름을 바꿨죠. 제가 그래서 로장주 엠블럼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유까지 다뤄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신차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르노코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 선보이는 신차가 등장했는데 바로 QM6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신차 전략이 걱정되는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성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드디어 삼성이라는 이름이 날아가고 르노코리아가 됐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이 르노코리아로 바뀌면서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엠블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죠. 왜냐면 말 그대로 르노 삼성에서 르노코리아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로장주 엠블럼을 달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뒤로하고 결국 태풍이는 로고를 그대로 쓰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냥 기존 엠블럼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2D로 바꾼 게 변화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이걸 또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거였습니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에는 태풍이는 엠블럼을 붙이고 해외에서 생산돼서 오는 차는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을 붙인다는 건데요. 나중에는 이게 분명 차별 문제로도 이어질 거고 생산 공장도 유연하게 바꾸기가 애매해서 스스로를 가두는 나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엠블럼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신차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르노코리아가 국내에 출시할 수 있는 신차는 많습니다. 최근에 오스트랄도 공개가 됐고 에스파스나 알래스칸 같이 국내에 잘 팔릴 법한 차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실제 행보를 살펴봐야 할 거잖아요. 일단 눈앞에 놓여있는 신차 계획과 조건만 보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노코리아로 바꾼 뒤에 처음으로 선보인 신차가 QM6 연식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QM6가 출시 이래로 처음으로 연식 변경을 한 거라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거의 매년 연식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QM6는 페이스리프트가 한 번 있었고 연식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식 변경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격이 오른 게 타격이 좀 큽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좋지 않죠. QM6의 상징이 뭐예요? 가성비잖아요. 다른 브랜드에 없는 LPG 모델이 있고 동시에 가격까지 착하니까 르노코리아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가솔린하고 LPG 모델이 가격이 오르고 일부 옵션은 삭제됐습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부터 볼까요? 엔트리 트림이었던 SE가 삭제됐고요. 기존에 두 번째로 낮았던 LE 시그니처가 가장 낮은 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이 2,779만원으로 올랐고 이건 이전 연식과 비교하면 69만원이 오른 겁니다. 그 와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던 뒷자리 열선 시트는 삭제됐습니다. 이건 반도체 대란 여파가 큰 원인이었을 수 있는데 하필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은 오르고 옵션은 빠지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RE 시그니처 트림은 79만원짜리 에이다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동시에 가격은 128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옵션 가격을 감안하면 49만원 정도가 오른 거죠.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는 무려 166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544만원부터 시작되는데요. 79만원짜리 에이다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고 실내에는 알칸다라 내장재가 추가됐습니다. 옵션 가격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4만원, 매직 테일게이트는 20만원, S링크 패키지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올랐고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2만원이 올랐습니다. QM6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LPG 모델은 원래 가솔린 모델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솔린 모델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 와중에 SE 트림에서는 옵션 선택도 불가능하고 최상위 트림에서는 LPG 연료 탱크 때문에 보스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도 빠집니다. 물론 QM6만 보면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상품성이 일부 개선된 거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QM6만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QM6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스포티지 LPG 모델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최근에도 관련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 스포티지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스포티지가 더 작고 QM6는 더 큰 차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포티지가 더 크고 심지어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상품성이 QM6랑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좋아졌죠. 이제는 재원 수치도 스포티지가 앞섭니다. 숫자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차피 QM6 LPG 모델 가격이 가솔린하고 똑같아졌으니까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요, 깡통 모델 가격이 취득세 포함 2,980만원, 풀옵션 모델은 3,930만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길이가 4,675mm, 너비가 1,845mm, 높이가 1,600
1670mm, 휠 베이스는 2705mm입니다. 엔진은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쓰고요. 스포티지는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죠. 가격을 보면 깡통 모델이 취득세 포함 2610만원이고요. 풀옵션 모델은 3910만원 정도입니다. 제어는 길이가 4660mm, 너비가 1865mm, 높이가 1680mm, 휠 베이스는 2755mm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만 빼고 나머지는 죄다 스포티지가 더 크고 가격은 더 저렴하네요. 심지어 QM6는 출시된 지 5년이나 지났고 스포티지는 완전 풀체인지 모델이잖아요. 이런 조건이라면 굳이 QM6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진짜 좋게 보면 QM6의 가격이 그동안 너무 안 올랐던 걸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도 한 번, 연식 변경도 한 번이면 총 2번밖에 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원자재 대란이라는 명분까지 생겼고요. 그런데 그건 기업 사정이고요.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매력적인 상품을 향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식 변경 전 기준이라면 QM6의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여기서 일단 경쟁력을 잡아갔고요. 스포티지가 풀체인지 되기 전까지는 QM6가 더 윗급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죠. 스포티지 비싸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심지어 여기에 LPG 모델까지 추가되면 QM6의 운명도 여기까지 아닐까요? 지금 기아가 실제로 LPG 모델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수출용 스포티지에는 LPG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랑은 아예 별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검토 중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LPG 모델이 출시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고 본사 차원에서 출시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르노코리아는 진짜 큰일 난 거고요. 출시가 안 된다고 해도 QM6의 경쟁력이 정말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스포티지가 더 큰 차가 됐고 가격은 스포티지보다 비싸고 스포티지는 풀체인지 모델이고 QM6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신차 계획도 마땅히 없는 상태라는 거고요. 동시에 르노코리아를 먹여 살리던 주력 모델들의 수명도 거의 다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작년 판매량을 보면요, SM6는 이미 주력 모델이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QM6가 르노코리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2019년에 47,600대, 2020년에 38,400대, 작년에는 37,700대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올랐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노후 모델이 된 거니까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는 차가 XM3인데 얘는 감소세가 더 심각합니다. 2020년에 34,000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6,500대로 반토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QM6는 슬슬 풀체인지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락세를 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XM3는 소형 SUV의 선택지가 이제는 너무 다양해졌고 신차 효과도 끝난 탓에 하락세를 보이는 거라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신차를 출시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신차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정해져 있는 신차는 XM3 하이브리드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고요. 볼보와 지리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드는 전기차는 2024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작 신차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고작 하나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출시할 신차가 없어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최근에 오스트라를 공개됐잖아요. 기본 모델은 QM5로 들여오기도 좋고 롱휠 베이스 모델은 QM6를 대체할 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스와 올란도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7인승 MPV 시장에는 에스파스가 딱 맞고요. 쓰러져가는 쌍용차의 유일한 희망인 렉선 스포츠도 알래스칸이 들어오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아니면 아예 상용 시장도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1톤 트럭 시장도 사실상 포토 말고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르노 마스터 트럭 모델이라도 들여오든지 뭔가 기대를 걸 만한 건 많은데 정작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망도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 르노코리아가 국내 판매 의지가 높았다면 아예 쉐보레처럼 했을 겁니다. 쉐보레는 한국에 앞으로 이런 차를 출시할 겁니다, 이렇게 기사라도 냈잖아요.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바뀌면서 뭔가 하나 나와줄 법도 했는데 그런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차가 없으면 가성비 전략이라도 탄탄하게 가져갔어야죠. 앞으로 2년 동안 이렇다 할 신차도 없는데 기존에 잘 팔리던 차까지 가격을 올려버리면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르노코리아의 엠블럼 전략 있잖아요. 제가 너무 앞서가서 걱정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엠블럼도 투트랙으로 가고 홈페이지까지 투트랙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QM6랑 XM6가 있는 홈페이지 따로, 나중에 들어올 또 다른 주력 모델들은 르노 엠블럼 홈페이지에 따로, 이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엠블럼 투트랙 전략이 명분이 태풍이는 엠블럼은 부산 공장, 노장주 엠블럼은 해외 수입, 이 기준이잖아요. 앞으로는 부산 공장 생산차보다 쉐보레처럼 수입 판매하는 차가 점점 많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공장 가동을 유연하게 못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력 모델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국내 판매 물량은 부산 공장에 배정해주기로 했대요. 이렇게 되면 연식 변경 전 모델은 태풍이는 엠블럼, 연식 변경 모델은 노장주 엠블럼, 이렇게 따로 가져갈 거냐 이거죠. 차주들의 입장에선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대로 신차 출시 의지가 없으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든 5트랙 전략으로
앞으로 가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신차가 기존에 있던 XM3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나 추가하고 부산에서 생산될 신형 전기차뿐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로장주 엠블럼을 달 수 있는 차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너무 앞서가서 걱정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큰 기대를 걸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 뭐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쌍용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산차 시장은 현대차 그룹이 깨끗하게 100%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르노코리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네요. 지금 국산차로 통계가 잡히는 브랜드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쌍용차, 르노코리아, 쉐보레 이렇게 5개 브랜드잖아요. 쌍용차는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쉐보레는 이미 수입차 전략으로 빠르게 갈아타고 있고, 르노코리아는 그럴듯한 신차가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쌍용차도 없어지고 쉐보레는 수입차로 완전히 갈아타버리면 현대기아차밖에 더 남냐 이거죠. 르노코리아는 애초에 점유율 회복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르노코리아가 신차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를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르노코리아의 신차가 걱정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